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 정치 이슈, 경제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열정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자, 먼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자, 이 뜨거운 이슈 대검찰청이 이제 한명수 수사팀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이거 부장 회의에서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보고했고요. 자, 어제는 박범계 장관 입장 발표 좀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거는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검찰은 스스로 범죄를 덮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방금 추미애 장관도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예. LCT 유착 제기를 하셨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사도 이야기했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명숙 소위 모해 위증 교사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이 회유로 거짓말을 시켰고요. 실제로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이 검찰이 작전을 짠 거였거든요. 예. 또 이후에 또 이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또다시 위증 교사를 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하라고 2020년 6월에 지시를 하는데 3일 뒤 이틀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부에서 총괄을 하고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수사를 트는 스스로의 범죄 행위를 덮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정말 그동안 이 공수처 이전에는 스스로를 절대 수사하지 않는다. 예. 이런 원칙을 좀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뭐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예.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살리기의 의지를 그 자신 책상에 쌓아둔 6,000페이지 분량의 서류 검토하는 장면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무혐의로 끝나면서 법무부 장관의 무법적 그 지시는 무한한 좀 생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박 장관은 절차와 특정 언론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박 장관이 말씀하시길 예. 또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서 큰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박 장관과 정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들만의 정의는 아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제가 박범계 장관한테 좀 조언을 드린다면 예. 정권의 그 순장조가 되겠다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장조요. 순장조, 예. 아, 예. 한명숙 사건도 공소시효가 어제보로 끝난 것처럼 네. 이제는 문재인 정권 역시 시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예. 국민만을 좀 바라보면서 법무 집행의 마지막 기회를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야권에서 박 장관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 발동했다. 직권남용했다.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허은 의원님. 네네. 예. 저희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장경태 의원님. 점점 허은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좀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박근혜 정권으로 예. 또 오병우 검사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데요. 그 후퇴하고 있는 정점에 검찰 권력이 있어서 대단히 아쉽고요. 앞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열심히 이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부분 대해서 저도 예.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68명의 법무부 장관 가운데서 65명이 단 한 번도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4번 중 3번이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또 거기에 박범계 장관은 판사 출신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퇴, 직권남용 그 부분에 대한 사퇴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는 사퇴로서 해결될 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국민의 심판과 좀 역사의 심판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이. 그러면 그 주호영 원내대표에서 한명숙 사건 국정조사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통틀어서 다 같이 네, 국조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예. 네네, 180여 석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 예. 지금 검찰도 못 믿고 대법원도 못 믿겠다고 하면 남은 건 국회 국정조사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으시면 국정조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가 수수한 그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3억 원에 대해선 그 대법관 전원 유죄,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중에서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라고 결론 내렸는지도 그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경태 의원께서는 이 국정조사 이거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사실 검찰이 저지른 범죄가 어제 공소시효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제가 이번에 이 박형준 후보 LCT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조사 위에 수사 있고 수사 위에 기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여러 가지 과정에서 뭐 LH 특수본 수사도 지켜보셨겠지만 예. 검찰 수사도 반대하시는 정당이 국정조사를 하자 제대로 정말 수사하고 싶었으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고 싶으셨으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검찰 수사 끝났는데 국정조사 하자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LH 얘기 나왔으니까요. 자, LH 이거 특검 도입 실무 협상진 오늘부터 여야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벌써부터 좀 그 각자 셈법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의견차가 큽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특검? 예, 먼저 저 허원 의원님. 예. 네, 그 시간에 물타고 대상에 물타고 또 아주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고 딱히 길게 말씀드릴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예. 이렇게 대놓고 물을 타려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이 많이 급하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LH 의혹을 예. 애써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물타기 하려는 모양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정치권에서 LH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검이라는 것이 네. 그 현 정부에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됐을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인데 예. 전 정부 인사들까지 조사를 할 것 같으면 검찰에 맡기면 되지 못하러 특검 임명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지금이 국민의힘 정권입니까? 아닙니다. 저 곤두박질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노력이 진짜 눈물겹기까지 하지만 예. 국민들은 더 이상 지난 5년간 계속되어 온 그 민주당의 허위와 위선과 선동과 물타기 이런 것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이 2013년부터 쭉 다 조사하자. 이게 대해서 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장경태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는 뭐가 그렇게 불이익에 있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국민께서 아실 겁니다. 특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세훈 저희는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좀 잠깐 들어보실게요.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내곡동에 있는 자기 땅을 셀프 지정해서 36억의 개발 이익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저희 LH 같은 경우는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통합을 한 겁니다. 소위 토지 관리도 하던 수공과 주택 시행을 하던 이 주공을 합치면서 관리와 시행 같이 하게 되면서 공용 공공기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권한이 시작된 2009년부터 사실 여러 가지 이런 행태들이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 직무상 알게 된 범위 내에서 아마 분명히 그걸 활용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범죄에 이용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저는 일벌백계 하자는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꼭
이명박 정부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박근혜 정부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특검 추천권이요. 여야 의견이 지금 뭐 여당에서는 중립적 인사, 야당은 야당의 결정은 달라 이런 입장이 지금 서로 맞서고 있는데 이 왜 그런 겁니까? 이것도 허은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헌정 역사상 12번의 특검이 있어왔지만 그중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게 김대중 정부의 그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고 또 노무현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명확한 수사 대상하고 진상규명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특검이고요. 예. 또 현 정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야당이 결정하는 특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이 중립적인 인사를 하자느니 뭐 전 정부부터 하자 뭐 하는 것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원칙과 역사를 완전히 무시한 발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주장하는 거라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주장하는 거라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쪽도 그 180석의 의석으로 국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정당의 정상적인 행태라고는 예. 좀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하거나 기만이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런 말씀이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인태 의원님도 의견 주십시오. 뭐 어찌됐건 특검에 대해서는 예, 뭐 예.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중립적 인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예.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소위 박영수 특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야당에게 양보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3당 교섭단체가 3개였고요. 그 과정에서 과반이었던 1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저희 3당과 함께 교섭단체 간의 합의 사항이었던 것이지 마치 양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대단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특검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원들 그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체 두고 말이 좀 무성한데 어떻습니까? 뭐 감사원 감사냐 시민단체냐 왜 이렇게들 서로 입장이 갈립니까? 이것도 허인호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 16일 저번 주 16일에 그 LH 사태하고 관련해서 여야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합의를 했고요. 예. 그 여당과 야당 모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다만 여당에서는 외부위원을 위촉을 해서 위촉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을 고려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아마도 이거 입장 차이는 그 목표 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여당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는 사실관계를 조속히 끌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위원을 위촉하자는 것은요. 시간을 끌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예. 여야가 위원들을 추천을 해야 하고요. 예. 추천된 위원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하고요. 또 추천된 이후에는 위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면 이미 재보궐선거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부분을 진행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조속히 빠른 조사를 위해서 감사원과 같은 중립적인 기관에 맡기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 끌기용이다. 네. 알겠습니다. 장대 의원님은요? 정말 국민의힘은 감추고 싶은 게 많은가 봅니다. 외부로 공개되는 걸 꺼리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분석원, 부동산 감독원 등을 주장해왔고 사실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거래분석원을 통해서 감지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수십억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는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수조사 같은 경우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 그리고 좀 더 외부로 알려질 수 공개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외부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제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온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야당 의원님들 지금 워낙 많은데요.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지금 소유한 재산들 많이 있으신데 그것들 저희만 국회의원들끼리만 알고 있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쪽 좀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 아까 이제 상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셀프 보상 이거 지금 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바 그 네거티브 어떤 뭐 선거 전략 이걸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저희 예.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의 자격으로 이제 코로나 주사기를 일본에 수출할지 말지를 고민한다고 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인도적 문제이자 코로나 종교를 위한 그 국제 공조의 문제까지도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박 후보는 도쿄의 아파트를 보유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 역시 한일 관계가 악화이로일 때 일본의 기업에 그 주식 사서 보유하고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반일을 외치면서 일본에서 재산을 증식한다는 것은 그 친일파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렴치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건 사실이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아, 사실이지 네거티브가 아니다. 예. 장 의원님. 여러 언론에서 혹은 일각의 주장은 오세훈을 민주당이 때리는 게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해서다라는 분들도 예. 계십니다. 근데 예. 사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시장을 해서 깔 게 많고요. 안철수 후보는 10년간 한 게 없어서 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일각의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한편으로는 사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른 투기를 셀프 보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용산 참사, 물대포, 무상급식 반대 이 세 가지 반성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반성 없이 시장 후보로 출마하셔서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예. 이 셀프 보상 과정도 내곡동에 있던 자기 땅에 대해서 36억이나 되는 개발 이익을 받았는데 그것도 본인이 분명히 보상도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가 신청해서 국토부가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신청과 이명박 정부의 승인으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다른 곳은 다 100만 원의 이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꼭 자기 땅만 270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이번에 본인은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했지만 그 전결이라고 주장했던 주택국장이 서울시의회 속기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그 과정이 충분히 상의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거짓말 반복하고 감추려고 하고 왜 이렇게 감추는 게 많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류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는요. 그 서류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셀프 보상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셀프 지시였습니다. 자, 그게 팩트입니다. 그거는 조건부 승인서고요. 예. 최종 승인서가 아닙니다. 그 정도 서류는 보실 수 다 하실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토위라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승인은 최종 승인이 아닙니다. 자, 도쿄 아파트 얘기 나오니까 좀 드릴 말씀인데 안철수 후보가 그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쿄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셨죠? 네, 도쿄 아줌마라 했더니 이 발언 논란 어떻게 들어보십니까? 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닌 듯한데 우선은 그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도쿄 아줌마라고 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아직도 아파트 안 팔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아직 안 것들을 팔렸다. 알고 이게 정확한 안 표현이죠. 팔렸다. 라는 거. 그러니까 선거 2달 남기고 2월에 팔았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 팔지 않았죠. 그래서 23일에 보면 그러니까 어제 현재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본 등기부등본상에 해당 아파트 소유자 여전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 후보 측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계약서 공개하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참 이상하다. 요즘에 좀 문제가 좀 되는 부분도 그 한자로 그 남편분의 성함을 쓰면 될 텐데 그 이원조 변호사시죠. 근데 일본명 그러니까 다니에루 원조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1월 26일에 출마 선언을 한 그 박영선 후보가 2월 돼서 그 일본 아파트 매매했다고 한 것도 어이가 없고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조차도 아직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팔려고 하는 것이냐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어차피 선거 끝나면 떨어져서 오실 거고요. 도쿄 아파트 팔아서 오실 텐데 욕 좀 먹더라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정신건강에는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인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 때문에 아마도 안철수 후보도 뭐 그러한 그 아줌마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아줌마라는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박영선 후보가 지금 도쿄 아파트에 대한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들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저 의견 듣고 좀 오늘 네. 토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는 아줌마로 여러 가지 검색만 해보셔도 국어사전만 찾아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가 본래 어휘입니다. 예. 아줌마는 낮춰서 부른 말이고요. 예. 일반 이 아줌마는 어떤 부르거나 지시하는 데에 쓰이는 말입니다. 비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지위와 역할을 대단히 한정하거나 격하하는, 폄하하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공당의 시장 후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더 구분하시고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 도쿄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당시 여러 가지 사찰이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의 직장까지 저희 밥줄을 끊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서 블랙리스트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도쿄 아파트 같이 이렇게 정말 외국까지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더욱더 부끄러워야 되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요. 사실 LCT 같은 경우 정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도 홍대 입시를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본인이 떼서 볼 수 있습니다. LCT도 부인과 딸이 정상적 절차로 가졌다고 했는데 결국 그 정상적 절차가 34살짜리 아들이 이 분양권, LCT 고급 아파트의 이 분양권을 샀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이 시장 후보라고 한다면 부산이든 서울이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한 도시의 시장으로서 최소한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뒤가 구린 게 있어도 국민께, 시민께 떳떳하게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씨 이제 LCT 언급하셔서 허 의원님도 좀 이거 의견을 좀 주시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은 물타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것은 국민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 진실에 대한 것을 MB 정권, 박근혜 정권, 과거 정권 얘기까지 해가면서 현재 보여지는 팩트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팩트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런 그 물타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조선열전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